교수님께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바로 네덜란드의 연구팀이죠. NOD와 죄송해요. N, NTO라는 기관, TNO입니다. 죄송합니다. TNO라고 하는 기관과 함께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TNO에서는 어떤 것을 연구를 했느냐? 바로 만성질환의 공통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인데, 산화, 대사, 면역, 염증, 근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성 질병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느냐? 바로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항산화에 신경을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사가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몸에 많은 호르몬, 효소들을 잘 작동을 하면서 내 몸에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각각의 맞춤형으로 제공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과 같은 경우는요, 면역은 항상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조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너무 과잉이 되지도 않아야 되고요. 면역이 너무 낮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는 낮추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10년마다 근육의 양이 15%씩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의 양을 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년기에도 역시나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TNO라고 하는 기관에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꼽았는데요. 그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항산화와 기능성 원료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만성 질환의 공통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이 유해산소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활성산소는 리더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무조건 나쁠까요? 아니죠. 맞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다 보면은 매연, 배기가스가 발생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움직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산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유해산소라고도 불리는 이 활성산소가 배기가스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일부분은 면역에도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성산소는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도 원래는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활성산소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서 나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내 몸의 산화 스트레스 정도를 높이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는 3만 6천여 가지의 질병의 90%가 바로 이 활성산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항산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항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알아보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치명적이게도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포의 지방, 단백질, DNA를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세포에 어디에 있나요? 바로 불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바로 세포막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세포막을 파괴를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들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기관들이 파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포 하나당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인은 원래 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산화 스트레스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면은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가 남들보다 줄어들고 적어지게 되면서 훨씬 더 기력이 쇠해지고 에너지를 낼 수가 없는 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DNA도 파괴를 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서 만들어진 세포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모여서 나중에는 악성 종양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만 제대로 알고 있었도요, 우리 리더님들은 많은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몸에 맞춤형의 영양소도 잘 제공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특정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비타민 C 아니면 단백질, 철분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느냐? 결과를 보시고서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혈중의 중성지방 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의 농도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가 되는 웰니스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소비자님들 아니면 혹은 우리 가족들의 결과를 보시면, 아, 이분에게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를 채워드려야겠구나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가 또 원활해지면은 우리가 만성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체생리 네트워크도 꼭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이제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베타카로틴이 부족해? 나 그거 알아. 당근에 많다며? 그러면서 갑자기 당근 라페를 만든다든지 당근 주스를 열심히 마시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서 정말 효과가 있는 이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를 검증을 받은 제품을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과의 차이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실제 효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 어 식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그 마크가 있다라면은요, 믿고 섭취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원료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기능성으로서 다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원료가 무엇인지만 아신다라면은 제품을 쉽게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실제 효능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널리 알려진 상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이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명확한 차이점만 아셔도요, 건강기능식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다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시형 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 저희 뉴트리라이트에도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개별 인정형 원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신다라면은요, 개별 인정형으로서 인정을 받은 제품을 훨씬 더 리더님들의 소비자님들께 더욱더 각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시형 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는 무엇이 다를까? 바로 건강기능식품 가공 전에 기준 및 규격이 고시가 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게 바로 고시형 원료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조 회사든지 인정 절차 없이 그냥 공급을 받아서 제품에 바로 넣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개별 인정형은요, 따로 우리가 인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가공 전에 등재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식약처에서도요, 이 원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증빙을 누가 해야 된다? 제조를 하고자 하는 그 회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가 다 증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해서 이거를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정을 받은 제조사만 특허처럼
딱 6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다른 제조사에서도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는 두 가지의 기능성 원료는요, 6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구의 끝에 만들어진 제품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이제 소개를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는요, 이 모든 제품들을 다 한 번씩 소개를 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항산화에서 대표적인 더블엑스, 아세로라씨, SHN 서플리먼트, 가리 비타민, 파셀레늄이 그리고 코 과민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엘로케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 EX,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팔메토 블렌드까지 항산화 제품 6가지와 그리고 기능성 제품 3가지를 함께 알아보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첫 번째인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산화란 대체 뭘까? 리더님들 다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이러한 화학 구조식 상으로는요, 바로 이 분자가 이러한 수소라고 하는 전자 혹은 수소 이온이라는 것을 짝수계로 가지고 있을 때가 안전한,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홀수계가 된다라면은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막 다른 데에 붙어서요, 전자 한 개를 반드시 가져오려고 막 끌어당기기 시작을 해요. 이랬을 때 끌어당겨져서 전자를 잃는 것이 바로 산화이고요. 이제 전자를 획득하는 것이 환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해산소는 어떤 상태일까요? 안정할까요? 불안정한 상태일까요? 바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마구마구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짝수계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 향하느냐? 세포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DNA에서 전자 한 개를 기어이 빼앗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세포 한 개당 어느 정도의 공격을 받느냐? 10만 번 정도 공격을 당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 주셔야 될까요? 바로 이 10만 번의 공격에도 끄떡없도록 항상 항산화 시스템을 풀 가동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활성산소가 기존에 내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발생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발생하는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실 수 있게끔 활성산소가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항산화 시스템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생활 속의 유해산소는 특히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앞에서는 저희가 뭐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불균형할 때도 많이 발생을 한다. 막 이런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유독하다라고 하는 유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해산소 5가지는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흡연, 노화 때문에 퍼록시나이트릿이라고 하는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흡연과 같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오늘부터라도 금연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탄 음식을 먹을 때 바로 벤조피렌과 같은 유해 물질들도 많이 같이 함께 삼키기도 하지만 퍼록실이라고 하는 유해산소도 내 몸 안에서 많이 발생을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음식을 할 때 타지 않게끔 저온에서 그리고 단시간 내에 조리를 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슈퍼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때, 특히 2시간 이상 정도 운동을 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만들어지는 유해산소의 대부분은 바로 이 슈퍼 옥사이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록실은 굉장히 강력한 유해산소로 알려져 있어요. 무려 100만 분의 1초 만에 세포를 파괴를 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과 같이 굉장히 고의 에너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발생하는 유해산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CT 촬영을 한다든지 방사선 촬영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를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러한 항산화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할 때 이제 자료를 만들 때요. 놀랐던 게 CT 촬영을 할 때 그전에 미리 비타민 C를 고함량 섭취를 하고 가면은 이것으로부터 발생을 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 습관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싱글렛 옥시젠이라고 하는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습관들 들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면은 이것을 피해 주신다는 거나 아니면 피할 수 없다라면은 미리미리 예방 차원으로 이제는 항산화 시스템을 풀 가동을 시킬 차례입니다. 이 항산화 시스템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은 내 몸 안에서 효소로서 원래 작용을 하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외적인 요인은요,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 주셔야 되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게 비타민 A와 식물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는요, 이러한 유해산소에게 세포 대신에 이러한 전자 한 개를 뺏을 수 있게끔 존재를 하는 이제 비타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식물 영양소는 비타민보다도 빼앗길 전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소는 대표적인 게 카탈라제, SOD,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비타민입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항산화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 중 자유기, 한마디로 활성산소라는 거죠. 활성산소 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유해산소에게 대신 전자 한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세포를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했던 이 활성산소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걱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비타민 C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네요. 왜냐? 환원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산화를 당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비타민 E가 와서 다시금 부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요, 단일 제제로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같이 다른 비타민, 항산화 비타민들과 함께 먹는다라면은 서로 부활을 시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을 드린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세포막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 혈관 중에 있는 지질의 산화를 예방을 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혈관 건강 쪽을 살펴봤어요. 그때 동맥경화 쪽을 함께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뭔가요? 바로 이 혈관에 틈이 있는데 거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은 죽상반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 점점점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터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혈관을 꽉 막는 이렇게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혈전이 발생을 하는 전 단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E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또 하나를 보호합니다. 바로 적혈구예요. 우리가 빈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철결핍성 빈혈. 나는 철분 부족이 아닌데 자꾸 어지러워요. 그럼 나머지 두 개겠죠. 바로 비타민 B6과 12가 부족했을 때 적혈구의 크기가 이상적으로 너무 커지는 거대적 아구성 빈혈.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적혈구막의 산화 손상으로서 산소를 이동을 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E가 결핍이 되신 분은요, 빈혈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도 중요하지만 적혈구막을 보호하기 위해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E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하면은 리더님들께서 의외로 바셀레늄이 가리를 언급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레스틴 제품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비타민 E가 더 확실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레시틴을 함께 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보다 더 확실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항산화 영양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타민 A의 기능을 나중에 변환이 돼서 이제 이것을 수행하는 거 이외에 베타카로틴 자체는요, 수용성과 지용성 둘 다의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우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은 특히 눈과 같은 기관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눈은요, 망막 같은 경우는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정체 안쪽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용성의 항산화 능력과 수용성의 항산화 능력 둘 다가 필요합니다. 이때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으로서 항산화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상피 조직의 형성과 그리고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 피부 면역 이런 쪽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카로틴 플러스와 같은 베타카로틴 제품을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비타민 에이스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의 항산화 능력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의 항산화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요. 상피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항산화 능력을 발휘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각각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무엇이다? 바로 다 함께 섭취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항산화 효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네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효소라는 것은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 탁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 활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 효소들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바로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지금 언급이 되는 구리, 아연, 망간과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다라면은 SOD가 활성화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내 항산화 효소를 늘 풀 가동을 시키고 싶어 하신다라면은 반대로 이 미네랄들을 꼭 충분한 양을 매일마다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SOD 같은 경우는 구리와 아연 그리고 망간 이 결합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SOD가 슈퍼옥사이드를 이제 분해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SOD가 슈퍼옥사이드라고 하는 유해산소를 분해를 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물의 형태가 아니라 과산화수소로서 남아있어요. 과산화수소는 리더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탈색을 시키는 데 사용을 하는 굉장히 반응이 너무나도 강한 물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있다라면요. 이것도 하나의 유해산소로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안전한 물 그리고 산소로 분해를 시켜주는 게 누구냐? 바로 이게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와 카탈라제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작동을 시켜주면 안 되고요. 다 같이 작동이 되어야만 우리는 안전한 물질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비타민 에이스 그리고 미네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한꺼번에 다 채워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산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첫 번째로 단 하나의 제품을 선택한다면 더블 X부터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지금 언급드렸던 식물 영양소, 비타민 에이스, 그리고 미네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 바로 더블엑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블엑스와 같은 뉴트리라이트의 제품은요. 지금까지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철학 아래에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서 지금 현존하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아메이 과학자문위원단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문
남은 위원단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최신의 연구와 이러한 동향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블엑스를 가지고 혹은 소팔메토를 가지고 혹은 카로틴 플러스를 가지고 인체 적용 시험을 했을 때 연구 가설이라는 것을 세우겠죠. 그랬을 때 이 연구 가설이 너무 우리 회사에 너무 집중해서 너무 유리한 상태로 가설을 세운다라면은 신빙성이 없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네 너무 편협해. 하나로 치우쳐졌어.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는 게 어때? 라고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신뢰감 있는 연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뉴트리라이트에서 하는 모든 연구들은 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의 일환으로 이 오메가3도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메가3를 정말로 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한지 이러한 것들을 검사를 만약에 자체 내에서 한다라면 신빙성이 있을까요? 약간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만의 기준이 있어요. 이대로 우리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줘 하고서 다른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확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로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자랑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뉴트리라이트의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를 위한 뉴트리라이트 제품, 아까 오늘은 6가지를 알아본다라고 했죠. 그 첫 번째,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바로 1934년 이후에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고요. 예전에 만들어진 그 버전이 지금까지 먹어져 오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먹고 있는, 섭취하고 있는 제품은요, 따끈따끈하게 저희가 최신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이제 회사들은 라벨만 변경해서 계속 똑같이 제공을 하는데 우리는 왜 각 국가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10년 혹은 6년에 한 번씩 이렇게까지 리비전을 할까? 바로 사람들이 먹는 식사의 트렌드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일 권장량 역시 바뀌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결핍이었는데 지금은 충분해진 이러한 미네랄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더블엑스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최적으로 조건으로 만들어진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은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게다가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광고 PMP를 받은 문구가 땅 하고서 새겨져 있죠.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데는요, 식물 농축물을 넣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식물 영양소까지 들어가 있다라고는 명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블엑스는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명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내가 왜 식물 농축물을 먹는지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식물 영양소를 먹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제품이 더블엑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바로 더블엑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를 정말 잘 보여주는 제품이 바로 아세로라 C입니다. 비타민 C 제품이고요. 한 정에 200mg의 비타민 C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보통은 비타민 C가 8시간 정도밖에 이제 몸에 체내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8시간마다 한 번씩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리는 게 바로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의 비타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 제품은 왜 이렇게 유명할까? 그리고 왜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일까? 비타민 C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과 시트러스 추출물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은요, 부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농축물들이 이유 없이 그냥 색깔 이쁘라고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을 왜 선택했을까요? 바로 이 한 알에 오렌지 4개의
걸맞는 그것보다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축적으로 비타민 C를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비타민 C의 흡수를 돕는 여러 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이 아세로라 체리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로라 체리를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트러스 추출물 역시 그 안에 헤스페리딘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가 비타민 C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비타민 C를 먹는데 이러한 식물 영양소의 힘까지 담아놨을까?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창시자인 칼렌보그 박사님은요,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었기 때문에 이 영국의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레몬 자체를 먹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 과학자들은요, 이 영국의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리다가 레몬 산자를 실었을 뿐인데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아, 저 레몬 속에 있는 비타민C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칼렌보그 박사님은 이곳에서 더 나아가서 레몬 자체에 비타민C와 함께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가 모든 시너지를 이루어서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 시트러스 농축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로라 체리를 만들 때에도 얻을 때에도요, 그냥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완벽하게 수확을 하기 위해서 씨앗도 엄선돼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종자에서 얻은 씨앗을 저희가 파종을 하게 되고요. 묘목을 2년에서 3년 동안 키워낼 때는 일부러 굉장히 혹독한 지역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묘목을 정말 온난하고 너무나도 아세로라 체리가 잘 수확이 될 수 있는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에다가 심어서 얻어진 게 바로 이 아세로라 체리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 제품만 가지고도 저는 30분을 막 떠들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이 아세로라 C 제품을 누군가에게 이제 전달을 하신다라면은 이렇게 피 터지는 네, 막 얘기를 해주시면서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HN 서플리먼트는 바로 우리의 피부, 스킨이죠. S, 그리고 H, 헤어죠.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N, 네일, 손톱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뭐가 가장 강화가 돼서 들어가 있느냐? 바로 비오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일 권장량의 9배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발, 네일, 그리고 나의 피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로 콜라겐 자체와 비타민 C와 그리고 L시스틴, 글리신과 같은 아미노산을 함께 부원료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호스테일 쇠뜨기 풀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할까? 바로 이 호스테일 쇠뜨기 풀은 그 규소라고 하는 손톱과 모발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규소 때문에 이러한 부원료를 넣어놨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 같은 경우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부원료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 건강 쪽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항산화력이 강하죠.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타카로틴을 위해서 섭취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제품 하루에 3정 드시면 3mg을 이제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 더블엑스에도 역시 3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엑스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평상시에 코 점막이 약해서 코피가 자주 난다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면역 자체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고 기관지 건강이 안 좋다라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베타카로틴 더 가져가시면 좋잖아요. 그럴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베타카로틴을 두나리엘라 조류라는 것에서 얻었다라는 거죠. 이 두나리엘라 조류는 얼마나 독특하냐? 바로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없어요. 당근 같은 데에서 얻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해에라고 하는 그 소금이 많은, 염분이 많은 호수에서 얻어진 것이 바로 두나리엘라 조류입니다. 거기에서만 서식을 한대요. 얼마나 척박해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베타카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에 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바로 이 두나리엘라 조류로부터 베타카로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추출물, 마리골드 추출물을 함유를 해서요. 바로 토마토는 라이코펜, 그리고 마리골드 같은 경우는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테인 성분, 이러한 것들, 지아잔틴, 이러한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피부 건강, 눈 건강 쪽으로도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맹증,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피부와 점막과 같은 이 상피세포의 형성과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베타카로틴과 그리고 셀레늄, 아연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은요, 이 항체가 더 빨리 많이 생성이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과도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실 때 뭐도 챙겨가 주셔야 되느냐? 철분이 부족하진 않은지, 그리고 지용성의 비타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의 섭취가 부족하시면 흡수율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지방 섭취가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섭취하실 때 함께 섭취하시면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카로틴 플러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바로 파셀레늄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레늄, 아까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설명드리면서 같이 짝꿍 미네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더님들 요즘에 글루타치온 필름도 많이 붙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필름 붙이실 때 꼭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파셀레늄 이 제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는 셀레늄과 함께 작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셀레늄은요, 우리나라 땅 자체에 굉장히 미량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특히 결핍이 되기가 쉬운 미네랄이 셀레늄이라고 하죠. 그래서 셀레늄은요, 모든 한국인이 다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 더블엑스에도 들어가 있지만 내가 특별히 더 항산화 능력이 필요해요. 특히 좀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꼭 같이 챙겨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요, 칼슘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정을 섭취하실 경우에 칼슘을 260mg 정도를 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골절 위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특히 운동하시는 주변에 남성분들이 있다라면은 바로 이 파셀레늄 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글루타치온, 이것의 짝꿍 미네랄이 셀레늄. 그런데 이 제품에는 칼슘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스토리를 만드신다면 아마도 더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슬리는 그러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고 약간 궁금하실 수 있어요. 파슬리 같은 경우는요, 이 오렌지보다 더 비타민 C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슬리는 바로 이 비타민 C를 대체로 해서 넣어진 이제 원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제품은 바로 가리 비타민입니다. 가리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 뭔가 기운이 없고, 그리고 요즘에 으슬으슬 추워지는 계절이 된다. 그러면 저는 미리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가리를 열심히 먹어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폭발적으로 에너지도 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리 비타민은 비타민 E 제품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마늘의 힘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비타민 E를 하루에 25mg 정도 가져가실 수 있으면서 마늘에는 바로 알리신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가 있죠. 이 알리신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항염, 항바이러스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을 확장을 할 때 NO라고 하는 산화 질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산화 질소를 높이는 데에 알리신이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늘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고혈압 환자가 적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혈관 계통의 질환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리신은 똑 독특한 것이 바로 비타민 B1과 결합을 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것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 알리티아민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만들 때 비타민 B1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비타민 B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몸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리신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은요, 비타민 B1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비타민 B1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리신을 섭취를 하시면은 그래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상추 쌈에다가 돼지고기 얹고 마늘을 함께 해서 먹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알리티아민을 만들 수 있는 식생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B1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혹시 내가 요즘에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혈관 건강이 조금 염려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기 바이러스에 좀 취약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미리미리 가리를 섭취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항산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바로 6가지 제품을 다 알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기능성 원료 제품 3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겨울철 하면은요. 아무래도 음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굉장히 많아지죠. 저만 해도 어 갑자기 정말 저는 일 주일에 한 번도 약속이 없는데 갑자기 3번의 약속이 잡히더라고요. 정말 연말에 힘은 큽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는 아무래도 음주 자리가 많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이 혹사를 당해요. 그래서 이 밀크시슬 EX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가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크시슬 EX는 뉴트리라이트 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진 제품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뉴트리라이트 다녀요 그러면 남성분들이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저 예전에 밀크시슬 먹어봤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밀크시슬 EX 정말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밀크시슬 EX는 기본적으로 실리마린이 주된 원료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최대치인 130mg을 넣어놨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비타민 B군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간은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담즙 생성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면역과 살균을 할 수 있도록 쿠퍼 세포가 곳곳에 존재를 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해독 작용을 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호르몬 대사, 균형을 맞추는데도 많은 일을 하는 게 이 간이에요. 그래서 간 경변에 걸린 남성분들 중에서는요. 부작용으로서 여성형의 유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은 사실은 해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원료를 함께 섭취하신다라면은 훨씬 더 좋아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실리마린처럼 죄송해요. 밀크시스처럼 실리마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건조 혼합물과 아세로라 동축 혼합물이 비타민 C를 대체해서 넣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포지션으로 비타민 C를 선택을 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 같은 경우는 70%가 손상이 될 때까지 안 좋은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내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안 좋아졌다, 안 좋게 나왔다 하신다라면은 단연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제품이 바로 이 밀크시슬 EX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실리마린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능력, 항염증 능력, 그리고 항경변증 능력입니다. 그리고 해독 작용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간 기능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 기능 지표인 AST, ALT가 안 좋게 나오셨다라면은 바로 이 실리마린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서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님들 네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고 계세요. 빨리 네 지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
다음 장표가 중요해요.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11월 19일에요. 바로 밀크시슬 EX 3 개를 구매하셨을 때 비타민 B 플러스 미니 3 개와 칼맥디 미니 2 개를 증정을 하는 이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14 일이었죠. 엠모스피어 필터 프로모션도 많이 사랑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프로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 누구나가 다 찾는 밀크시슬 EX 이왕이면은 이 프로모션에 맞게 구입을 하셔서요. 모든 분들이 이 증정품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성 원료 제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엘로케어 제품이에요. 이 엘로케어는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한번 섭취하셨을 때 너무 좋아요. 이게 거의 2-3일 정도 섭취하시고 바로 피드백이 올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케어 같은 경우는 호과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뉴트리라이트에서 개발한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아까 그 제품이에요. 바로 이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인정을 받은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원료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8가지의 항목에서 3가지 이상이 체크가 되신다라면 비염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시로 재채기가 나고 그리고 눈밑이 검푸르게 그늘져 있고 그리고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1년에 한 3개월 이상 간다 하신다라면은 비염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님들께서 만나시는 소비자님들도 딱 봤는데 눈밑이 까매요. 하시면 일단은 피로해서도 그러시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셔서도 그러실 수는 있지만 비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엘로케어의 원료들은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 200개 이상의 식물들 중에서 고과민성 질환을 낮출 수 있는 이 증상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원료들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적의 원료로 이 세 가지를 꼽게 되었습니다. 피카오프레토와 계피와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카오 프레토 같은 경우는 과민 반응에 대한 기능성 허브 원료로서 알려져 있었고요. 계피 같은 경우는 폴리페놀이 이제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발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아세로라 체리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많은데 비타민 C는 예로부터 항히스타민, 그러니까 천연의 항히스타민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민한 반응을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증을 했더니 피카오프레토는 5% 정도 과민한 반응을 억제를 했고요. 낮췄고요. 계피 추출물은 18%, 아세로라 농축물은 30% 정도 낮췄던 거예요. 과민한 반응을.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을 했어요. 5% 더하기 18% 더하기 30% 하면은 53%니까 아마 53% 정도 증상을 개선할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개를 혼합을 했더니 95% 정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을 했더니 플라시보 약물보다도 더 효과가 뛰어난 걸로 보여지는 그래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원료로서 이렇게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코가 과민해서 봄철이나 가을철마다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봄철이 되기 두세 달 전부터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셔서요. 예방을 해 주시면은 아마 올해 내년에 봄철, 가을철을 수월하게 넘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기가 힘들어요.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될까요?" 네, 한꺼번에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적기는요. 바로 주무시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우리 몸은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4 시가 가장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때가 바로 새벽 4 시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이상하게 코를 킁킁 하면서
일어났더니 눈 떠봤더니 4시더라. 4시 44분이라서 기분이 안 좋았더라.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간이 염증 수치가 가장 높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6종 섭취하시고 주무시면은요,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소팔메토 블렌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광과 요도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립선 건강은 사실은 알려지진 않지만 70대 이상의 남성분들의 80% 정도가 다들 고민하고 겪고 있는 게 바로 과민하고 그리고 어 이제 과대한 전립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이라면은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섭취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소팔메토 블렌드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도양 옆에 있는데 이것이 정액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소변을 보시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0% 정도가 굉장히 힘드시지만 여기에다가 치료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은 25%, 4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40대 분들부터는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팔메토가 어떻게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을 주는 걸까? 바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원인은 테스토스테론이 DHT라고 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게 되면서 전립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알파 효소라고 하는 전환 효소라고 하는 것을 차단을 시키게 되면은요. 이것이 전립선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소팔미토가 그 기전을 통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 전환 요소를 차단하는 차단제를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팔메토를 섭취를 했더니 12개월간 섭취했을 때에도 1개월간 섭취를 했을 때에도 소변의 유속 개선이라든지 잔뇨랑 개선이라든지 배뇨 빈도 감소와 같은 이러한 결과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팔메토가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게 꾸준한 연구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남성분들이라면은 40대 이후에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저희 뉴트리라이트의 소팔메토 블렌드는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팔메토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네틀루트라고 하는 저희 쐐기풀 뿌리를 추출물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쐐기풀 추출물 같은 경우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고 해서 약간 테스토스테롤과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성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섭취했을 때에는 바로 SHBG 활동이 억제가 되면서 이 전립선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만을 위해서 소팔메토를 많이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저희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까지 염두에 두고 네툴루트까지 함께 배합을 해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네툴루트는 단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요. 소팔메토와 함께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알파 전환 효소 이것을 차단하는 차단제를 약물로 섭취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실험 결과는요. 이 두 가지의 배합이 이 약물보다 더 효과가 좋았고 부작용이 훨씬 더 적었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리더님들께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팔미토 블렌드 같은 경우는 호박씨 오일 추출물, 두나리엘라 조류 추출물과 같이 부원료도 확실하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토마토 추출물까지요. 넣어놨기 때문에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섭취하실 수 있게끔 리더님들께서 소비자님들께 강력하게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팔메토를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에 이 전립선의 세포의 크기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같이 보여주신다라면은 더 신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다양한 9가지의 제품들을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리더님들 제가 숨가쁘게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 많이 되셨을까? 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 개수를 가짓수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코어 제품으로만 봤을 때 6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와 포트폴리오를 함께 하신다라면은 아마 60가지 정도의 제품을 다 완전하게 정복을 하셔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감 있게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홍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리더님들 정말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정말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